현재 일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밖의 선언으로 다양한 반응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이러한 장면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대통령에게 나왔고 그때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과 연결이 되면서 한국을 향한 빅픽처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오며 다소 당황하는 정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뀐 초반에 등장하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무슨 의미로 일본 사회에 다가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이 싸웠던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것에 대해 이런 정책으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식 사죄를 재확인한다며 정식으로 거듭 사죄했습니다. 2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에서 일본계 주민을 강제 수용한 근거가 됐던 대통령령 서명 79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할 한 시대의 조상, 부모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인도적인 수용소에 감금당했다며 이는 뿌리 깊은 차별이나 이민 배척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미 정부가 시민의 자유법, 강제수용 보상법을 만들어 강제수용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식 사죄한 것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발발한 태평양 전쟁 때인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일본계 미국인을 적성 외국인으로 간주해 재판 등의 절차 없이 약 12만 명을 수년간 강제 수용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진주만에서 미국의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 휴일에 기습적으로 카미카제 공격을 펼쳐서 수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국 레이건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끝까지 사과를 한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 일본계 후손의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명예회복 운동이 결실을 본 것이죠. 미국 정부는 이를 2월 19일 매년 기억의 날로 지정해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해당 기념사가 열렸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과한 것이죠.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일본 교도통신을 비롯해 각 언론사는 미국이 일본에 사과했다는 뉴스가 나가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사과를 반기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출신 프리랜서 이노 기자는 이에 대해 조상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미국 역사상 공권력에 의한 최대의 인권 침해였지만 레이건 정부 때부터 늦게나마 미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사죄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했고 이것은 계속해서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베스트 댓글을 받는 등 미국이 과거에 큰 실수를 했지만 반복적인 사과는 인정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주변국 러시아나 중국 등이 일본에 큰 피해를 줬지만 정작 사과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주문이 이어집니다. 주변 국가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쏟아집니다. 최근 일본의 트위터를 휩쓰는 트렌드 1위는 바로 중공의 침략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는 해시태그로 일본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1일부터 자신의 영해에 침입한 선박을 상대로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법을 바꾼 뒤 계속해서 센가쿠 열도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해 일본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러시아 헌법에 모순되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이 원하는 쿠릴 열도를 반납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사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언론들과 대중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를 마냥 반가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본에 사과하는 것을 그만 끝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이미 사죄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바이든 정부의 자세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미국의 사과를 끝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사과는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선호하며 앞으로 더욱더 동맹을 강화해도 좋다. 사과는 그만해도 된다라며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도 미국에 충분히 사과했다고 됐다고 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주변의 어느 나라와 같이 계속해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 라면서 한국처럼 행동하지 말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널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사과가 결국 일본의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국무부에서는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는 명백하게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못 박으며 그것은 일본 책임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다시 위안부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미국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일본에 끝까지 사과하는데 일본은 훨씬 더 심각한 일을 해놓고 뭐하는 건가 라며 나오게 된다면 일본 정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급기야 유대계에서 움직이자 램지어 교수는 논문을 삭제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유대인들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직접 영향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램지어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간토 지진으로 인한 조선인에 대한 만행에 관한 논문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학술 논문에 실을 예정이었으나 이 학술지의 공통 편집자인 앨런 헤럴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 로스쿨 교수가 나서서 램지어 교수가 사전 공개 사이트에서 논문을 삭제했고 향후 인쇄되는 학술지에서 상당히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램지어 교수가 그간 해오던 한국에 대한 작업을 어느 정도 중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과거 비슷한 일을 겪은 유대계에서 관련 일이 논란이 되자 램지어 교수의 압박을 가했으며 꿈쩍도 하지 않던 교수가 유대계 세력에는 굴복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계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대계에 거슬리면 미국 학계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알아서 논문을 사전 삭제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런저런 정황상 미국 보고 이제는 그만 사과하라며 과거사 사죄를 불편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채널 등에서는 미국이 사과한 것은 일본에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인에게 한 것이지 그것을 일본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자국민에게 사과했으며 일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히로시마에 와서 핵무기를 없애자는 연설은 했지만 끝까지 일본에 사과는 안 했다며 미국은 결국 일본에 사과를 안 했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며 무시하자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미국 사과를 받아들이면 한국에 사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계는 전혀 한국에 사죄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위안소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는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출범해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한 아베 신조 내각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히 사죄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작년 9월 아베 내각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현 내각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인 작년 10월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본인 재임 중 내놓았던 전후 70년 담화에서 그 전쟁, 태평양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들의 자식이나 손자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여전히 미국 정치계에 위안부 관련 로비를 하고 램지어 교수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소녀상 철거를 비롯해 과거사 지우기에 몰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수록 오히려 학계나 전 세계 시민들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더하고 있어 자칫 일본 정부는 어느 시점에 크게 곤혹스러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반복된 과거사 사죄가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들추는 형국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